네, 안녕하세요. 축구생각입니다. 축구 승무패 토토 20회차 축생픽 및 독식픽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생픽과 독식픽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최종픽을 공유드렸었는데, 최종픽은 조금 정배 위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축생픽은 약간 정배와 역배가 좀 적절히 섞인 부분이고, 독식픽은 독식 위주로, 독식을 하기 위한 이런 역배 위주의 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과 조금 맞는 픽을 찾으셔서 그 픽과 조금 맞는 픽이 있으시면 그 픽과 최종 픽과 좀 조합을 하셔서 잘 조합하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공유드린 픽들이 금액 자체가 높지 않아서 풀벳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폴더를 추가하시거나 이런 식으로 본인과 생각이 똑같은 것들만 골라 가셔서 본인만의 픽을 만드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일단 패턴 먼저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아직 분데스 7번은 계속 지속적으로 이변이 나왔었고요. 그 부분을 일단 최종픽에서도 7번은 승무패로 지워서 이변을 가져가 봤었고요. 라이프치 패턴 같은 경우에는 재개 후에 무승부 다음에는 승리를 하는 그런 패턴, 승리 후에는 무승부를 하는 패턴인데 지난 경기 그 패턴이 유지가 되면서 19회차에서 무승부를 했어요. 디셀도르프와. 그래서 이번 경기에서의 패턴은 단통 승인 것 같긴 한데 일단 라이프가 홈에서 4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다는 점이 걸리긴 합니다. 그리고 포항 같은 경우에는 7경기째 지금 다른 결과, 리그 개막 후에 다른 결과를 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직전에 패배를 했습니다. 마인츠 같은 경우도 재개 후에 다른 결과를 내고 있는데 직전에 승리를 했고요. 불프스도 마찬가지고 직전에 패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 이 직전 패라는 말은 전 경기에 패배를 했다라는 말인데 이번 경기에서는 패턴이 조금 다르게 나온다는 그런 결과가 다르게 나온다는 얘기여서 뭐 2연승, 2연무, 2연패 이런 식을 한 적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포항은 패배를 제외한 승무 쪽으로 이렇게 사이드로 패턴 자체는 그렇게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인츠도 승은 없다, 불프스도 패배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하나하나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뭐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 배당에서의 이 배당을 동일 배당을 봤었을 때의 그 확률이 제일 높은 것들만 꼽아봤고요. 일반 경기를 예를 들면 이 좌측에 있는 것은 이제 국내 배당 기준이고 우측은 해외 배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 배당과 해외 배당이 비슷하긴 하지만 이 배당 자체가 다르게 책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경기부터 살펴보면 서울대 울산 경기, 이 경기는 제가 최종픽에서 무승부를 바친 무패로 갔었고요. 일단 뭐 타 크리에이터 분들도 그렇고 대부분 FC 서울의 단통패를 보시는 것 같아요. 일단 서울은 그 코치를 또 수석 코치를 또 재선임을 했어요. 그래서 재선임이라기보다는 새로운 코치를 선임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득이 될지 실이 될지에 대해서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배당 자체로는 국내 배당에서는 패배가 좀 많이 나오는 배당이고요. 그리고 해외 배당에서는 무승부와 패배가 좀 많이 나오는 배당입니다. 자, 이 FC 서울과 울산현대와 그리고 전북현대 둘 중 한 경기를 부러질 것 같은데 최종 픽에서는 FC 서울 경기, 이 울산현대 경기가 부러질 것으로 봤었고 이 전북현대를 정배로 봤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다르게 1번 경기를 정배로 가져가고 11번 경기를 이변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경기력적으로는 이 서울의 수비 그런 공간들을 봤었을 땐 또 이청용 선수가 뭐 부상이 있긴 있는데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나온다면 이 서울 상대로 이청용까지 있다면 충분히 득점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박주영 선수가 주중 경기에서 결정을 하면서 체력적인 보충이 됐다라는 부분들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주영 선수가 있더라도 일단 서울승은 없을 것 같은데 무승부도 경기력적으로는 조금 힘들어 보여요. 그래서 저는 FA서울의 배당적 측면도 그렇고 단통패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경기입니다. 일단은 국내 배당에서는 조금 동일하게 나오고요. 해외 배당에서는 승패 쪽으로 조금 많이, 승패 쪽이 좀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이 경기를 지울까도 좀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왜냐면 이 국내 배당에서는 무승부, 그리고 승무패가 다
비슷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봤었을 때는 무승부가 나올 수도 있을 확률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긴 했지만, 일단 뭐 경기력적으로도 그렇고 배당적으로도 그렇고 이 경기는 무승부보다는 승패로 나눠질 경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승패로 나눠진다면 저는 최종픽에서는 강원 쪽을 바라봤지만, 이 한 가지 걸리는 부분은 이 강원의 느린 수비진을 봤었을 때는 포항이 팔로세비치 선수가 없더라도 그 공간을 노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뭐 단통으로 가신다면 저는 강원 쪽을 조금 추천을 드려요.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 그 포항의 좌우측 사이드백의 공백, 또 이제 뭐 김상훈 선수, 이승무 선수, 팔로세비치의 부상 이런 부분 봤었을 때는 강원 쪽이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론적으로 승패로 간 이유는 이 포항 스틸러스가 지금 현재 국내 배당이 해외 배당보다 높아요. 포항의 승이. 포항이 또 정배를 받았고요. 이 해외 배당 이럴 경우에 포항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에도 그랬고 국내 배당보다 해외 배당이 배당이 낮다면 이 포항 쪽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런 부분 때문에 지난 시즌에서 제가 틀린 부분들이 가끔씩 있었기 때문에 저는 한번 틀리고 나서는 포항처럼 보이지 않더라도 포항의 배당이 해외 배당이 더 낮다면 저는 항상 이렇게 가져가기 때문에 저는 승패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경기입니다. 배당 자체는 승무 쪽, 성남 사이드 쪽을 보고 있고요. 일단 성남이 정배를 받았어요. 저는 최종픽에서 무승부로 갔었고요. 이런 상주에서의 오세훈, 그리고 최근에 분위기가 좋지 않았던 이런 성남, 이런 부분 봤었을 때는 무승부에 조금 더 경기력 부분은 상주가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무승부 쪽으로 보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조금 바꾸긴 했는데, 이 경기는 뭐 폴더가 여유가 있으시다면 승부 쪽으로 가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은데, 투표율이 좀 균등하게 배분이 되어 있는 경기여서 저는 이 경기는 단통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성남의 승을 본 결정적인 이유는 이 상주의 사이드 측면, 사이드백들을 봤었을 때는 이런 불안한 부분은 여전히 좀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성남이 이런 임선영 선수가 좌측 측면으로 침투를 해서 크로스를 올리는 부분, 또는 이 홍시훈 선수의 그런 스피드를 활용해서 이 좌우측 측면을 노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단통 승으로 가보도록 했고요. 자, 4번 경기는 국내 배당에서는 무패 쪽, 그리고 해외 배당에서는 비슷합니다. 승무패가 다 비슷하고요. 일단 이 경기는 배당은 라이프치히가 정배를 받았는데 현재 투표율은 도르트문트가 더 높아요. 조금 떨어질 것 같긴 한데 도르트문트의 투표율이. 근데 해외 구매율이, 국내 구매율은 도르트문트 쪽이 많은데 해외 구매율은 라이프치히 쪽이 좀 많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최종픽에서 라이프치히의 단통 승으로 가기도 했고, 라이프치히의 승을 보고 있긴 합니다. 그치만, 왜냐면 이 동기부여적 측면에서는 라이프치히가, 도르트문트는 이미 우승 경쟁이 끝났고, 라이프치히는 챔스권을 따기 위해선, 유지하기 위해서는, 또 2위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이 경기 잡아야 되는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 경기는 좀 무승부보다는 승패 쪽으로 좀 나눠질 경기지 않나라고 조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라이프치히의 베르너 선수가 이미 첼시와 이적이 합의가 됐죠. 그래서 그 부분 봤었을 때는 조금, 네, 티모 베르너의 어차피 이번 시즌 끝나고 라이프치히를 떠나기 때문에 그런 동기부여적 측면이 과연 있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래서 도르트문트 사이드로 가져가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배당적으로는 승부패가 다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지우는 게 좀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단통으로 가신다면 단통 승을 조금 추천을 드리는 경기입니다. 5번째 경기는 승패로 나눠지는 경기고요. 이 경기는 최종픽에도 설명을 했듯이 베를린의 크로스 공격이 약한 부분, 호펜하임의 크로스 공격이 좋은 부분, 저는 호펜하임의 단통승, 동기부여 역시 베를린은 동기부여가 없고 호펜하임은 유로파라는 동기부여가 있습니다. 단통승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6번째 경기는 일단 국내 배당에서 승 쪽이 좀 높고, 해외 배당도 승 쪽이 높긴 하지만 무승부와 패배가 비슷하긴 합니다. 비슷한 배당이고요. 확률적으로는 디셀도르프의 승을 가는 게, 이런 동기부여적 측면에서는 디셀도르프가 이 승강 플레이오프권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강등권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 경기 잡아야 되는데, 또 자칫하면 강등이 될 수 있는 위험이 있어서 이렇게 승을 가져가는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뭔가 이 아우크스부르크 또 분데스리가라는 점에서 이변이 나올 것 같은 느낌이 자꾸만 듭니다. 그리고 또 아우크스부르크가 이 디셀도르프의 팀플레이 팀의 성향 자체가 이런 그 역습에서의 스피드, 이런 스피드를 활용한 공격들이 굉장히 많은데, 아우크스부르크가 안정적으로 경기를 운영할 것 같다. 무승부를 바라보고 경기를 운영할 것 같거든요. 이런 이기는 경기보다는. 그렇게 나왔을 때는 라인을 조금 내린다면, 이 라인을 내린 아우크스부르크 상대로 디셀도르프가 뚫을 수 있을까라는 조금 의문이 자꾸만 들어서 저는 단통 무승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망의 7번 경기. 이 경기는 제가 최종픽에서 지운 경기인데, 일단 배당적인 측면은 승패 쪽으로, 해배당에서는 패 쪽이 좀 많고요. 이런 부분 봤었을 때는 저는 이 승패로 나눠진다면 레버쿠젠 같은데, 뭔가 좀 불안해요. 이 동기부여 측면은, 헤르타 베를린이 잘하면 유로파를 노릴 수도 있긴 한데, 현실적으로 좀 힘들어 보이고요. 레버쿠젠은 챔스권 때문에 좀 동기부여가 있습니다. 두 팀의 플레이 성향은 조금 비슷해요. 비슷한 팀의 두 팀이고, 두 팀 다 수비가 좋지 못한 부분. 저는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이 경기 자꾸만 이변이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자꾸만 들어서, 그래도 레버쿠젠이 패배는 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저는 무승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째 경기는 승패로 좀 나눠질 것 같은 그런 배당이고요. 이 부분은 마인츠가 재개 후에 계속 다른 결과 직전에 승리를 했기 때문에 저는 마인츠의 승은 보지 않고 있습니다. 무패 쪽으로 보고 있는데 무승부도 조금 고민을 많이 했던 그런 경기이긴 한데 결론적으로는 브레멘의 그런 동기부여적 측면을 조금 더 높게 보고 브레멘의 단통 승, 마인츠의 단통 패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경기는 승패가 좀 비슷해요. 그 배당적인 측면이. 그리고 해외배당에서는 무승부가 조금 더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무승부를 가져갈까라고도 고민을 했지만, 동기부여적 측면에서는 볼프스부르크가 훨씬 높고, 이런 그 유로파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런 볼프스부르크의 동기부여, 또 샬케의 그런 공간들을 노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저는 샬케의 단통 패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경기는 제가 최종픽에서는 단통 패로 갔었어요. 켈린의 단통 패를 갔었는데 이 배당적인 측면이 너무 이상한 조금 꺼림직한 그런 배당입니다. 일단 배당적인 측면에서는 국내 배당에서는 무승부가 좀 많은 편이고요. 해외 배당에서는 이 배당 자체로는 승만 나왔어요. 무승부와 패배가 없었고요. 승만 나왔었던 배당입니다. 동일 배당에선. 그래서 저는 이 경기 프랑크푸르트 일단 켈리는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정권이긴 해요. 아직까지 확신을 할 수는 없는 경기긴 한데 일단 그 순위 자체가 조금 안정권이기도 하고요. 프랑크푸르트 같은 경우에는 잘하면 유로파까지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동기부여적 측면이 있고 배당도 이제 프랑크푸르트가 정배를 받았기 때문에 프랑크푸르트 쪽으로 투표율도 좀 꽤 많이 몰린 편입니다. 근데 저는 이 배당적인 측면에서 다른 거 경기력 이런 부분은 프랑크푸르트인데 이런 배당적인 측면은 또 프랑크푸르트가 체력적으로 좀 지쳐 있을 것 같아요. 주중 경기가 지금 3주 연속으로 있었기 때문에 이 컵대회도 있었고요. 브레멘과의 그 리그 경기도 있었고 이번 주에도 또 리그 경기가 있었죠. 그래서 체력적으로 좀 많이 지쳐 있는 그런 프랑크푸르트라고 봐서 저는 이 경기 배당적인 측면도 그렇고 승패로 가면 좀 좋을 경기인 것 같은데 무승부에 또 확률이 또 있다 보니까 저는 승무패로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11번째 경기, 이 경기는 단통 패로 갔고요. 12번째 경기, 국내 배당은 무승부가 좀 높은 편이고 해외 배당에서는 승쪽 배당이 좀 높습니다. 이 경기는 1번 경기에서도 그랬고 저는 이 경기 1번 경기를 정배를 가져갔기 때문에 12번 경기를 단통 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좀 강주가 최근에 좋은 분위기, 또 이 전북의 답답한 그런 공격력, 그리고 꾸역승 이 부분이 광주가 또 박진석 감독이 잘 준비를 하고 무승부를 노리고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광주가 물론 역습 카운터를 치겠지만 이 초점 자체는 승점 1점이라도 따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으로 보여서 저는 단통 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째 경기입니다. 배당적인 측면은 무패 쪽으로 보이고요. 저는 이 경기 최종픽과 동일하게 인천의 단통 패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14번째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배당이 승패로 나눠지는 배당이에요. 근데 승패로 나눠지면 수원의 승,
대구 상대로 좀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기는 좀 승패보다는 승무 쪽으로 폴더가 여유 있으신 분들은 승무 쪽으로 추천을 드리고 저도 최종픽에선 승무로 갔는데 일단 배당적인 측면에서 승패가 많이 나오는 배당이기 때문에 승패로 나눠진다면 저는 단통 승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독식픽인데요. 독식픽은 그냥 간단하게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에피서울 이거는 저는 최종픽과 동일하게 이 1번 경기를 2변, 15번 경기를 정배로 가봤습니다. 1번 경기 무승부로 갔고요. 2번 경기는 강원의 승을 봤기 때문에 강원으로 갔고요. 3번 경기는 이 성남이 지금 3연패를 하고 있는데 4연패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고민을 많이 했던 경기인데 일단은 상주가 이 경기력적인 부분은 성남보다는 훨씬 우세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상주 승으로 가봤고요. 4번 경기는 경기력적으로 라이프치 쪽을 보고 있었고요. 5번 경기는 이 5번과 7번 둘 중 한 경기는 무승부 또는 이변이 나올 것 같은 그런 배당적인 측면 그리고 투표율이 비슷한 두 경기이기 때문에 이 둘 중 한 경기는 무승부 또는 이변이 나올 것을 봤는데 저는 최종픽과 축생픽 다 7번 경기를 이변으로 봤었고요. 이 독식픽에서는 5번 경기를 무승부로 이변을 보고 7번 경기를 레버쿠젠의 승, 단통패로, 헤르타 베를린의 단통패로 정배를 가져가 봤습니다. 6번 경기는 뭐 동기부여 측면에서 디셀도르프 최종픽과 동일하게 가져갔고요. 8번 경기는 이 무패로 마인츠가 계속 다른 결과를 내고 있기 때문에 무패로 가면 안전할 경기라고 봤고요. 9번 같은 경우에는 볼프스부르크 이제 샬케의 승, 볼프스부르크의 패는 없다라고 봤고요. 그리고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무승부의 또 배당적인 측면이 또 높기 때문에 무승부를 한번 가져가 봤습니다. 10번 경기 같은 경우에는 이 쾰른 승으로 배당적인 측면을 보고 쾰른 승으로 이변을 보고 가져가 봤고요. 11번 경기는 이변을 보지 않고 파더보렌의 단통패, 12번 경기는 말씀드렸다시피 1번을 이변으로 가져갔기 때문에 12번을 정배로, 13번은 무승부의 확률이 가장 높은 경기라고 생각이 들고 일단 제가 무승부를 배제하고 승패로 나눠서 갔었던 부분들은 그런 이 두 팀을 봤었을 때 이 무승부를 하면 두 팀에게 다 이득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잡을 팀을 잡아야 된다는 생각으로 올 거기 때문에 승패로 좀 나눠질 거 경기처럼 보이긴 하지만 경기력적으로는 좀 비슷한 두 팀이기 때문에 무승부로 가봤고요. 14번 경기는 이 배당적인 측면을 보고 승패로 가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4경기 분석 그리고 최종픽, 축생픽, 독식픽까지 모두 마쳤는데요. 내일 18시 50분까지 마감입니다. 그 토토 늦지 않게 베팅 해주시고 이번 주 좋은 결과 그리고 좋은 주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